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앵글대학 301호는 대중 항상 옳은가? 수준 있어야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대중이 선택하면 무조건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실상 민주주의는 항상 옳은가라는 의문까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항상 옳지 않다. 제가 이 제목을 적었지 않습니까? 대중 항상 옳은가? 수준 있어야 참 민주주의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과 참 민주주의라는 말은 차이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이 대신해서 정치를 할 사람을 뽑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 정치를 해나가고 국회나 대통령이 되고 지자체를 구성하는 것을 흔히 대의민주주의,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보편적인 행태죠.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죠. 근데 그게 마치 민주주의의 완성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나라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혼탁하고 또 세상의 정치 제도가 발전하고 더 좋아져 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 가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주의는 항상 옳지 않다. 즉 대중이 옳아야 민주주의가 옳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요즘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길을 잃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4번이나 선거를 해서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이기고 또 상당수는 2016년 총선 빼놓고는 압승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겼으면 민주주의가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힘을 실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저 황장수도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심지어 정권의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시선, 발언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참 민주주의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어떻습니까?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탄압받고, 그리고 권력이 국민을 선동해서 조국도 옳다, 윤미향도 옳다, 오거돈도 지금 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5.18은 성역이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앞으로 폄훼했다고 처벌하겠다. 북한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삐라를 날리면 그것도 전부 처벌하고 그 단체는 해산시키겠다. 자, 그러면서 TV만 틀면 공영방송부터 모든 방송에서 정권의 찬양이 판을 치고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조차도 TV에서 그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그 정권의 초부터 나왔습니다. 취임할 때 심지어 첫 조각을 했을 때부터 수많은 비판들이 터져 나왔죠. 이명박도 정권 이렇게 첫 조각 때 거의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고소영이라고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무너졌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번 이 정권에서는 TV에 비판을 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 진영이 거의 고사되는 이런 지금, 그리고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국회조차도 자신들이 다 장악해서 법사위부터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일종의 많은 지분을 얻기 위한 쇼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공수처를 만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이재용을 풀어주듯이, 자,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 혐의는 맞다고 하면서 풀어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재용이가 검찰 시민위원회 어제 열렸는데 이재용이를 기소 부분을
기소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맞다.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게 하자. 거기 넘기면요. 어제는 20대부터 70대 사이에 동네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저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따지는 게 낫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도 고민을 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사람들은 언론사 간부, 뭐 변호사, 그리고 시민단체니 그거 모아놓으면 보나마나 또 만장일치로 이재용은 기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각종 위원회라고 두고 그 위원회의 이름을 빌어서 정권과 이재용 사이의 관계들이 그대로 관철되는 것. 자 국민은 거기에 둘러리로 전락하고 거마비를 받거나 뒤로 무슨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형식을 빌었지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반대로 문정권을 향한 온갖 의혹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무력화되고 손혜원이의 비리도 무력화되고 자 대북 밀무역도 무력화되고 그리고 라임 비리도 무력화되고 그래서 이 정권을 둘러싼 그 무수했던 비리들 심지어 뭐 울산의 선거 개입도 유재수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깜빵에 가야 될 사람이 오히려 더 승진했는가 저기에도 의혹이 해명되지 않습니다. 조국의 가족을 둘러싼 저 무수한 의혹도 지금 다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어요. 재판이라는 과정을 빌어서요. 자 사법부를 사법농단이라는 핑계를 대고 겁을 줘서 대법원장을 집어넣어 놓고 그 간부들을 몇 명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제 사법부가 전부 문정권 앞에 줄을 서서 어떤 재판을 하더라도 정권의 의도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제 마지막 이제 고사되기 전에 마지막 숨을 깔딱이는 수준이고 7월 1일부터는 이제 공수처가 출범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저는 사라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도 민주당 안에서도 문정권의 방향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검태섭 씨의 최후를 보면 답이 나오죠. 자 이게 민주주의냐?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둘러싼 가짜 민주주의다. 그럼 뭐냐? 전체주의 독재 사회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유지되냐? 선거에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거와 관해서도 할 말이 많죠. 자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했다. 자 그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사전 승인을 받았다라는 FDA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의 협조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의 거래가 있겠죠. 하에서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선거 전날 그걸 만들어내면서 코로나 능력자 코로나 모범 방역국 이미지를 퍼뜨리면서 총선에 승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세요. 2018년 지방선거 전날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결국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선택은 국민이 하지만 그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관철되고 있어요. 2017년 대선에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그 선택 속에서 국민들이 다 판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선거 전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잘못 대처한 책임이 코로나 모범국으로 순식간에 뒤바뀌고 그리고 선거 끝나면 집집마다 100만 원 주겠다. 선거 전날 1조 가까운 쿠폰이 지급돼서요. 이런 식으로 표를 사는 내표용이들. 저희들 어릴 때 집집마다 밤에 이렇게 만 원짜리 한 두세 장 묶어서 툭 던집니다. 그래서 안 자고 기다려요. 할아버지들은. 툭 하면 쫓아가서 이렇게 보고 돈 떨어졌다. 내일 고기 사 먹어야지 그랬습니다. 자, 그 선거 전날 그렇게 했죠. 더 옛날에는 선거 전날 밀가루하고 설탕 같은 거를 집 앞에다 놓고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거짓이라 부인하시겠어요? 세상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때 그 외피가 갑자기 독재가 등장한 이제 독재로 군사 행위로 이 짓밟고 그 다음에 방송국을 장악해서 지금부터 뭐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 붕괴는 없어져요. 전부 제도적인 형식을 빌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대중들은 옳았느냐? 저는 대중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대중들이 그런 민주주의 붕괴에요 크게 일조를 하면서 사실상으로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를 붕괴해도 대중들은 그냥 거기에 맹목적으로 호응하는 서커스 민주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 재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커스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 여론을 물으면 무조건 내가 옳았다라는 식으로 입증이 되는 거. 지금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나 갤럽 같은 여론조사회사가 어떤 경우든 이것은 정권이 원하는 대로 여론이 더 높다라고 만들어내고 언론이 그걸 전파하면서 대중들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 데지에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다수 여론인 양 휩쓸려가는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대중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했지요. 자, 그런 판단력을 상실하니까 조국을 옹호한다고 정경심 여사 힘내라고 하는 서초동 집회 지금도 난리지 않습니까? 정경심이 출소하는 날 비 오는데 일요일 날 새벽에 100여 명이 그 앞에서 밤새도록 기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자기 꿈이 강남의 빌딩 주라는 정경심이와 그 앞에서 우산 들고 기다린 집도 없거나 밥 먹기도 힘든 그 100여 명의 지지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계급적 괴리, 정경심 가족이나 조국 딸 조민이나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꽃길만 있고 그 앞에서 우산 들고 선 사람들은 평생이 비 오는 날 새벽에 우산 들고 서는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 가야 될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그들은 정경심 여사 힘내세요 하는 거예요. 자, 이 대깨문들의 괴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자, 대깨문들 집회할 때 오는 사람 중에 정말로 문재인 때문에 돈을 벌고 문재인과 가깝고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그 추운 날 와서 집회에 참가했을까요?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오지 않고 문재인 눈에 보이는 데서 문재인에게 어필하려 하겠죠. 그런 자리에는 누가 갔느냐? 그야말로 이 시대의 대중이라고 보는 옛날에 노무현 때는 노사모를 하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또 대깨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정하게 좌파 진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씩 해부해 보면 그 사람 개개인은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살기 급급하는 평범한 자영업자거나 서민층이거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좌파 진영만 그러냐? 자, 3년 6개월을 박근혜 석방하라고 하고 다닌 그 태극기 들고 다니신 어르신들, 그분의 삶들은 그러면 편안한 사람이냐? 물론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좀 괜찮다고 그 집에 놓은 사람은 거기서도 두목 역할을 합니다. 밥 좀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다 들은 게 있어요. 정말로 자기 때거리를 걱정해야 될 노인들이 점심을 오뎅 하나로 때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박근혜 석방을 걱정합니다. 근데 박근혜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그 어른은 자신들 집구석부터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를 석방하면 그 사람들 인생에서 뭐가 바뀝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다시 복원될 수 있습니까? 현실을 생각해보면 그 가능성이 제로라는 걸 알면서도 3년 6개월을 거짓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총선으로 허망한 결과를 보고 지금 힘이 빠졌죠. 자, 또 부정선거에 관한 게 넘칩니다. 이 부정선거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 부정선거의 결말이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부정선거가 확연히 존재했다고 증거가 드러나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뭐 이기는 것만 싸우냐? 오르니까 싸운다 할 건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의 주체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박근혜 석방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 또 운동에 바뀌었는데 주제가요. 그런데 정말로 부정선거를 주장해야 될 사람은 그 선거를 붙었던 당사자들, 낙선한 당사자들, 미통당 지도부가 그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그들이 앞서지 않는 이상은 입증될 수도 없거니와 모든 부정선거 시비는 6개월 안에 마무리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제도적인 문제였다고 앞으로 이후의 문제를 시정하는 쪽으로도 나타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다가 가라.
그런 게 나한테 손해될 게 하나도 없고 어차피 입증 안 될 때 떠들다가 세월 지나면 무력감만 더 커질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한국의 대중이 저는 정말로 이 지식이나 또 실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 솔직히 각자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매몰된 부분, 그 이해관계의 중요한 부분은요, 정신적 만족에 대한 이해관계라는 게 있어요. 흔히 이해관계라고 생각하면 돈이나 물질적 이해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신적 만족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깨문이나 숫골에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깨문 하는 사람들은요, 조국이 문제가 없다고 가족이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조국 문제에 저럴까요? 조국 집안은요, 부부가 합쳐서 재산이 돈 100억쯤 될 거고 자식들을 다 하나는 지금 억지로 의사를 만들어갖고 하나는 이번에 안 들켰으면 변호사 됐겠죠. 그래서 그 집은 그냥 탄탄대로입니다. 자, 조국이 망가졌다 해도요, 또 몇 년 뒤에는 또 탄탄대로 고개 빳빳이 들고 사회활동을 좌파 진영의 리더로 하게 될 겁니다. 자, 손혜원이가 지금도 고개 빳빳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구형 4년을 받아도 법원에서 바뀔 거라고 손혜원이 걱정도 안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깨문들 한번 봅시다. 박근혜 석방이나 박근혜의 유무가 당신들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가 바람직한 결과가 나와서 당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황교안을 그렇게 찬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 황교안이 어떻게 당신들에게 종교처럼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될까요? 대깨문이나 숫골이나요? 저는 두 쪽 다요. 대중이 삶에서 희망을 느끼기 싫으니까 억지로라도 자기가 뭔가를 붙들고 믿어야 그것이 살아가는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대중의 정신적 허약성이 부른 그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사이비 종교나 그런 쪽으로 빠져들다가 이제는 정치적인 빠돌이가 되면서 대중들이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부분이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식인이나 지성인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서 지식인이나 지성인들이 모범적으로 이렇게 발언하고 모범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하는 것들을 보였다면 노블레스 한 사람들이 오블리주, 즉 고귀할수록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대중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었을 건데요. 지금 숫골이나 대깨문에 보면 대중의 시건방짐이 하늘을 찌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그 댓글에 보면요, 정말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 그것도 남이 한 이야기입니다. 가치 체계가 전혀 정립되지 않은 뭐 반중이니 일루미니티니 딥스테이트니 온갖 그냥 밀교 비슷한 소리들을 해대면서 그것이 진실이냐, 또 트럼프가 한국을 구할 거라고 믿는 그런, 이쯤 되면 솔직히 말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될 수준까지 떨어진 대중들이 그걸 갖다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강압을 합니다. 자기 주장과 틀리면 바로 쌍욕이 나오죠. 대깨문들도 말할 것도 없죠. 자, 여기에는 과연 대중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해를 차곡차곡 쌓아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식이나 자신의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손실 가는 말은 발언이다라고 생각하면 쌍심지를 달라들며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중들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이게 민주주의가 가장 추악스러운 행태로 전락해 가고 있다. 자, 보수 유튜버들 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할 최소한의 지적인 얼개조차도 가지지 못한 삼류들이 넘쳐나는데요. 그 삼류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돈을 던집니다. 왜 제가 이걸 우려하는가 하면요, 지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둑이 있지 않습니까? 급수가 있고 단이 있습니다. 그 바둑의 급수와 단은 속일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의 수준이나 단계도 업그레이드가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속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수 대중들을 지배하는 그 유튜버, 선동하는 유튜버들 내용을 보면 그건 들으면 들을수록 대중들을 계몽시키고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그야말로 마약 팔듯이 희망뽕을 갖다가 주고 있거나 지도 어디서 주스들은 얄팍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도 아닌 사이비 종교의 전도사 수준으로 지금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빠져들면서 열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빠져드는 대가로 잃는 것은 뭘까요? 자, 그런 거에 빠져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중들에게 SNS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중들에게 자기 모습을 잘 노출시키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잘 빠져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의 역할을 SNS에서 하면서 전파시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로 이야기하자면 대부분 슈퍼 감염자죠. 그러니까 잘못 감염된 사람이 슈퍼 감염자가 됐을 때 그들이 사회적으로 퍼뜨리는 해악은요. 솔직히 이런 일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인생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요. 대깨문 때문에 치러야 될 사회적 희생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한번 앞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정권이 바뀌어도 대깨문들은 바뀐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사회적 선동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일을 안 하면 자신의 삶이 허무해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야만이 평범한 사람들이 뭐가 됐냐, 자기가 마치 프로 스포츠 스타가 됐냐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대깨문 활동을 할 때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댓글 달고 그 다음에 어디 집회 있으면 몰려다니고 그게 그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숫골들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숫골들도 이 일을 안 하면 자신의 인생에 출구가 없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출구가 많고 선택의 여지가 많고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은 그런데 빠져들었다가도 금방 계산을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면서 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깨문이나 숫골들은요. 이게 아니면 출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파괴시키냐. 지금 민주당이 한번 보세요. 민주가 없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 청와대에서 말 한마디 하면 전부 손들어서 통과시키고 거기에 조금 다른 소리 하면 보복하는. 자, 그래서 당 주변에 있는 대깨문들이 몰려들어서 그냥 안 두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이 민주주의라고는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라고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어제 보니까 김종인이 경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어제 보니까 김종인 씨가 경제위원회를 만든다면서 거기에 또 그렇고 그런 한국에 잘 먹고 잘 사는 정권에 관계없이 그냥 경제를 설파하면서 잘 사는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솔직히 황교안의 위원회와 김종인의 위원회가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저 당이 진정으로 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황골탄태와 이 놀라운 변화를 도모해낼 의지도 없거니와 궁극적으로 저들이 노리는 것은 그 속에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사 외에는 없는 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대부분이 찬성해서 당론으로 이원 집정부제를 채택했고 문이 선거에 대성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지 않으니까 속이 타지 내일이라도 문재인이 이원 집정부제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면
아마 그 말 떨어지자마자 1초 만에 우리는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같이 해 나갑시다라고 동의할 겁니다. 전 야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기성의 편견, 즉 이 좌파판에서 대깨문이라는 자들이 중심으로 내세운 편견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수구판에서 정경련식, 삼성식의 논리가 지금 퍼져 있는데 거기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들, 소수 기득권들이 끌고 가는 사회적 어떤 관심사 틀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종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박근혜라는 자체가 종교가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갖다가 놓쳐서 저지경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 앞에 저는 그야말로 무릎 꿇고 빌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종교 교주처럼 되어서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희망에 대한 상실이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 희망에 대한 상실을 억지로 유지해 가려니까 이제 어떤 뽕이 등장했습니까? 부정선거 뽕이 등장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저한테 또 무수한 욕이 들어오겠지만은 저는 시건방진 대중을 선동하는 이 숫골들의 가치를 깨지 않고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개구리는 우물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물 밖에 보이는 동그란, 밑에서 우물 내려가서 위로 보면요, 그냥 동그란 우물 위에 부분만 보이죠.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보다 훨씬 넓고 복잡하죠. 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신의 이해관계로 바라보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민주주의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발전해 나갈 것 같지만 모든 세상의 이런 변화와 제도의 붕괴, 그리고 태형적인 수구로의 진전은 민주주의라는 틀을 빌어서 가지 이제 구테타라는 군사적인 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틀, 선거라는 시스템, 선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리고 포퓰리즘이라는 돈 뿌리기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들이 이런 부분에 이토록 취약하고 또 대중들의 앞서서 여론을 끌고 가는 이 시끄러운 뽕맞은 자들이 앞에 있는 한은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이 민주주의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미통당이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전 수구 기득권의 대리인 정당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인이 1인 1 깡이 아니라 1인 1 기름을 바르고 있지만 김종인의 기름에는 어디에도 철학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깨어진 지식이 있는 이런 대중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갖춰져야만이 민주주의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양상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흑인에 대한 경찰의 이런 살해 문제, 또 거기에 시위하면서 방화와 약탈을 하는 문제, 그걸 또 선동해서 선거로 이용하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문제, 이런 걸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도 굉장히 무너졌다라고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민주주의가, 참된 민주주의가 위기로 놓이고 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기반하느냐? 교양과 일정한 수준을 가진 그야말로 중산층 대중들이 넓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 나라를 지켜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런 대중들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홍위병 같은, 히틀러 유겐트 같은 대중들이 마치 문화혁명하듯이 이 쌍방이 진영을 놓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일만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준 낮은 민주주의의 외관을 띤 포퓰리즘으로는 그것은 민주주의의 붕괴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하다가 다시 후퇴한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공산 독재에 있다가 민주주의가 됐다가 지금 폴란드나 헝가리는 다시 전체주의로 후퇴했어요. 숫골 사회로 가고 있어요. 터키 한번 보세요. 터키도요. 오랜 이슬람 왕국에 있다가 나와서 민주주의로 진전이 되었는데 다시 또 이슬람 전제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러시아도 한번 보세요. 소련이 무너졌을 때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푸틴이라는 사람 밑에서 저거는 완전히 일당 독재 국가로 1인 독재 국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항상 앞을 향해서 점점 발전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수준과 또 독재자의 탄생과 제도의 악용을 통해서 민주주의 속에 제도를 악용해서 민주주의가 무너뜨려지고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일이 지금 흔하다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요. 대중들이 굉장히 계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저런 삼류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이 주관을 뚜렷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좀 겸허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댓글 다는 태도나 자세들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식은방지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마음대로 달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과연 몇 명 있느냐? 아니죠. 한심하죠.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댓글로 쓰면서 그게 대단한 지식이냐 설파를 합니다.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요. 그래서 그런 삼류 민주주의는 기존의 참된 민주주의를 영원히 실현되지 못하도록 막을 뿐이다. 자,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깨어있는 대중이 되기 위해 겸허하게 노력하는 일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